자, 저 들어왔습니다. 굿송 강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말이라 잔잔하게 시작합니다. 자, 1월달부터 뭔가 매일 하는 이론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다 뭐다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우리 부동산 두루미 학개론의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템이죠. 자, 이 메아리라는 이론을 지금은 강의를 전부 다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선별했냐 그러면 지금 딱 10분 강의를 듣고 맞출 수 있는 주제들을 먼저 제가 선별해 볼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듣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먼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는 또 1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들 한번 쭉 보고 오늘은 뭡니까? 주거분리 주택여가 현상 10분이면 끝나는 주제예요. 그 기출문제까지 3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꾸준히 이제부터 이제 우리 부동산 두루미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하는 이론 하는데 우리 종로의 민석 교수님은 매일 하는 뭐 민법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비슷한 것들을 1월 달부터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좀 한번 보고 항상 우리 유튜브는 그렇죠. 쉴 때 머리를 식힐 때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죠. 자, 노래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 봐야죠. 자, 오늘의 주제는 주거분리 주택 여가 현상인데 한번 첫날이니까 천천히 좀 해보죠. 도대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주거분리와 주택 여가 현상은 강의 노트에 몇 편에 있는가요? 몇 편에? 뭐 경제론에 있는 거예요? 시장론에 있는 거예요? 정책론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론에 있죠. 시장론에. 자, 시장론에는 우리가 10분 정도 강의를 듣고 맞출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잊어서 문제지. 그 대표적인 게 13번이에요. 강의 노트는 13번. 페이지로는 36페이지. 주거분리 주택 여가 현상. 그럼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주거분리는 주거가 뭔가 분리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러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주거지역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됩니다. 이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분리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바로 요놈. 왜 주거분리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 원인이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거분리와 주택여가 현상은 앞으로도 더 나와요. 어디서도 더 나옵니까? 우리 맨 뒤에 보면 도시 구조 이론에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의 구조가 또는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은 저랑 같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 그냥 단순 암기만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자, 여기 여백에다가 자, 최초에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도시가 이제 지금처럼 막 크지 않았을 때는 모든 도시의 기능이 이 도시 내부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뭔가 커져요.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도시 내부가 비좁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도시 내부를 떠나서 외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기능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외곽으로 이동을 합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거지역이 도시. 그러니까 항상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떠나요. 자, 그런데 이 주거지역을 학자들은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주거지역이 외곽이 형성할 때 고소득층이 자리를 먼저 잡을 것이냐, 저소득층이 자리를 먼저 잡을 것이냐,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능력이 되는 고소득층들이 먼저 물 맑고 경치 좋은 데다 자리를 탁 차리할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구조는 소득 수준이 중요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고소득층이 항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소득 또는 특히나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도시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소득층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따라와요. 근데 이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들어가려고요. 왜? 고소득층들이 이미 좋은 기반시설을 다 깔았기 때문에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받으려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좋은 외부 효과를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득층들은 반대로 저소득자들이 들어오면 밀어내죠. 왜? 자신들은 나쁜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소득과 저소득이 서로 우리 섞여서 살자, 안 돼, 너희들은 나가라,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섞여 있지 않고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거 분리.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 주거 분리에서 이제 같은 주거 지역이라도 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게 포인트냐?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선호되는 지역이에요? 비선호 지역이에요? 그렇죠. 요건 선호되는 지역이죠. 왜?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 지역 중에서도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은 그렇죠. 가격이 할증돼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자, 그런데 고소득층 중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서는 가장 비선호 지역이에요. 왜? 저소득층으로부터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고소득층,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서는 가장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이 되고,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택 여과 현상을 가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거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주택의 상태로 주거 지역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막 신축됐습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이 이제 막 생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노화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이 노화가 됩니다. 즉 주택의 상태가 주거 지역의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잘 살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이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뭔가 노화가 되겠죠. 이 말은 주택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들은 어떻게 새로운 주택을 마련합니까? 그러면 옆에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신들은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새로운 주택을 신축을 해요. 그리고 이 신축된 요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자, 고소득자들의 인구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새로운 신축으로 주택이 새롭게 늘었으니까 어딘가에는 고소득층의 주택이 빌 거 아닙니까? 그 비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봐야 돼요. 바로 여기가 비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쪽이 지금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가장 비선호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집이 이제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공실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구를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면 소득의 증가로 저소득층은 어떤 걸 찾고자 하냐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한다. 이게 선제적인 포인트예요. 자,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하면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요 현상을 학자들이 분석할 때 이 저소득층은 누구겠어요? 저소득층은 노동자 계층이에요. 노동자 계층이고 이 당시의 노동자 계층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주택이 아니에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짓거나 살았어요. 판잣집을 사는 것도 대단히 그렇죠. 좋은 형편이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천막을 치거나 그냥 노상에서 그냥 노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항상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서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고소득층들처럼 저소득층 노동자 계층도 신축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주거 분리와 주택 여과 현상에서 이 신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천막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택을 신축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걸 찾았냐? 그럼 여기에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집이 빈 데가 있어. 집이. 그리고 이게 집이 왜 비었어요? 이 주거지역이 노후화돼서, 주택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이주를 하면서 집이 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집은 가격 수준이 대단히 낮아진 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고소득자들이 살던 주택이니까 진짜 주택이야. 저소득층의 주택은 대부분 천막 이런 거였지만 진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고소득층의 노후주택을 물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걸 우리는 하향 여가라고 하고 주택 여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노후화돼서 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이렇게 물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걸 우리는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 순환 현상. 이게 다예요.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시 성장 과정에서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죠. 자, 이제 이해했으니까. 자, 주거 분리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고, 원인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소득층이죠.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에요. 이게 둘이 섞이면 정의 외부 효과를 받고자 저소득층은 섞이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외부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을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계를 사이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 지역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하죠. 자, 주거 분리에서 가끔씩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고소득층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그럼 어디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선호되는 주역이니까 할증이 되고, 이 부분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비선호니까 할인이 됩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더 보자고, 여기. 자, 이제 주택 여가. 일단 이 주택 여가는요, 제가 교수들이 번역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에요. 이 주택 여가는 주택 순환 현상을 말해요. 주택 순환. 근데 우리는 주택 순환이란 걸 상당히 들어본 적이 없죠. 주택을 순환시켜?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형이 있고요.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은 그렇죠. 옷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책가방이라든지 저희 때는 그런 거 다 물려받았잖아요. 동생이. 이런 걸 우리가 순환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형의 옷이나 형의 교복을 동생이 이렇게 물려서 입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옷의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옷의 순환 현상은 크게 여기 보면 하향과 상향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동생인 아랫사람이 형의 옷을 물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아랫사람이 물려받았으니까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향이에요, 이게. 이게 하향 여가예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형제들 사이에서 형의 옷을 물려 입는 걸 하향 여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해봐야 돼? 얘가 2명입니다. 그러면 자꾸 써봐야 돼. 아, 오늘 큰애 걸 동생에게 하향 여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옷을 하향 여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장난감을 하향 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향 여가라는 말을 자꾸 써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이, 아, 우리 애 다 컸으니까 이 장난감 네가 갖고 가. 그러면, 전화로, 장난감에 하향 여가를 해주신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써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이지만 동생의 옷을 형이 이렇게 물려받을 때도 있겠죠. 뭐 동생이 너무 몸집이 크다든지,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윗사람이 물려받았으니까 상향 여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향 여가. 아니, 개념은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야, 옷을 순환하는 건 내가 잘 알겠는데 주택을 순환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딱 봐요. 내가 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 등을 통해서 기존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축을 해서 사시는 분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기존의 주택을 뭔가 물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주택을. 그리고 우리는 소득이 늘어가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평수로 예전에 많이 따졌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5평에 살다가 조금 월급이 올라서 10평대로 이사를 가고, 근데 10평대로 이사를 갈 때, 조금 나은 주택으로 내가 이사를 갈 때, 기존에 그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사람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평, 나 5평 살 때 10평 살았겠지. 10평 살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의 주택을 좀 물려받는 요런 걸 우리는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주거 분리를 전제로 주택 여가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자, 보십시다. 자, 주거 분리는 크게 하향과 상향인데, 하향은 동생이 물려 입은 거죠. 이게 소득계층으로 치면 저소득층자들이, 그렇죠,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상향 여가는 예외지만 고소득층들이 저소득층의 주택을 물려 사용하는 거고. 그럼 의미 보자고요. 하향 여가.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 여가입니까? 하향 여가입니까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을 지금 현재 주택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봐요. 형과 동생이 옷을 순환했단 말이에요. 옷을 물려 입었는데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면 뭘 확인해 봐야 돼? 지금 현재 옷을 누가 입고 있느냐? 지금 현재 옷을 누가 입고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래서 동생이 현재 옷을 입고 있으며, 동생이 물려 입었구나. 형이 옷을 입고 있으며, 아이고, 형이 옷을 입고 물려 입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소득층이 뭔가를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물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이니까 하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향 여가는요, 고소득층이 뭔가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형이 물려 입은 것이죠. 형이 물려 입은 것이죠. 이 두 가지만 구별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자, 여기도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하면 당연히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까?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노동자 계층이 왜 고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주택이
필요하니까. 주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봐요.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시험에는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질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저소득층의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니 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뭔가 주택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 딱 삘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잘 나오죠. 수요가 늘었다는 건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셔.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시험에는 저소득층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하향 여가가 나타납니다. 이러면 전혀 의문이 없는데 꼭 단서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소득의 증가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하향 여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소득의 증가라는 문구를 딱 보면서 소득이 늘었는데 세상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소득이 늘었으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지? 이게 두 번째 함정이에요. 아니 소득이 늘었으니까 고가 주택이지. 그럼 제가 뭐라고 강의 중에 설명하냐? 자, 제가 이번 달에 강사료가 5% 올랐어요. 5%.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야 와이프야 나 강사료 5% 올랐으니까 야 가서 타워팰리스 한 2채 계약해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자, 저소득층은 항상 저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저소득층이 소득의 증가가 일어났다고 해서 고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 늘었으니까 여전히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향여가. 자, 상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는 것인데 예외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 된 경우에 그렇죠. 이제 다시 수선 재개발되면 고소득층이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주거 분리를 전제로 제가 해놨잖아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뭐 하려고 이사를 가요? 그렇죠.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하향 여가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하향 여가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하려고 들어가겠어요? 물려서 사용하려고 들어가겠죠. 이쪽이 하향 여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이런 재개발이 일어나면 뭔가 고소득층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향 여가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에는 시험이 한 번이라도 나온 문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친입천이 잘 나옵니다. 친입천이 이게 뭐냐? 친입과 천이는 원래 생태계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뭐 황소개구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생태계에 이종이 침입했다. 그리고 이런 이종이 침입하게 되면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죠. 이 생태계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변천에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여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는 새로운 이종의 요소가 침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침입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요 지역은 뭘로 바뀌는 거죠? 요 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천이가 되고 있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개념은 잡았어요. 그럼 한번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어디 갔냐? 문제를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문제요. 2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회. 자, 주거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 포인트죠.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항상 인접해서 서로 분리되는 거야. 근데 뭘 물어봤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의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효과를 봤죠. 저소득층 주택 중에 경계지역 부근에 있는 주택은 고소득층이랑 붙어 있으니까 좋은 효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틀렸네요. 요놈이. 예. 앞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어디다가 함정을 파는지를 잘 봐요. 할인, 할증이 돼야죠. 그 다음에 경계지역 부근의 고소득층의 주택은 할증이 아니라 할인된다고 해야죠. 할인.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찾았어요. 이따 오답만 한번 다시 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을 보자고요.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친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 잘 나오는 편이에요. 친입과 천이. 갑자기 궁금했어요. 친입과 천이가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친입. 그리고 이런 친입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 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천. 그러니까 항상 주택 여과 현상에서는 친입, 천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눈에 문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 문구예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가 뭐냐 그러면 주거 분리는 자, 정의 고소득과 저소득이 서로 분리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거 분리는 왜 일어난다 그래서 왜? 외부 효과 때문이죠. 외부 효과라는 표현 잘 나오는 거야. 외부 효과. 그리고 뭔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주택의 순환 현상이 일어나죠. 주택의 순환 현상을 통해서 친입, 천이 이런 표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게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딱 2번 정도가 지금 여기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건 한번 23회는 지금 동영상 스탑 누르고 지금 한번 풀어봐요. 동영상 스탑 누르고 지금 풀어봐요. 자, 얼른 풀어요. 자, 한번 풀어보셨죠? 그럼 보자고요. 주택 여과, 다른 말로 주택 순환. 주택 순환은 크게 하향 여과도 있고 상향 여과도 있는데 요거 구분하라는 게 항상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런데 문제를 딱 봤더니 요게 보여요? 상향 여과는 하향 여과는 저는 눈에 이게 딱 보여요. 그리고 여과 과정에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원인이죠. 원인. 그럼 보자고요. 하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로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문구죠. 소득의 증가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나왔잖아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늘었을 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셔.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받으면 자, 요 놈을 또 항상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이 있어. 이게 틀린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감소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미스터 구가 저가 주택이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니? 이런 천인공노할 그래서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질문해도 되는데 제 강사 입장에는 천인공노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천인공노예요?
항상 하향 여가는 여기에 지금 주어를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니까 주택도 가격 수준이 낮은 저가 주택을 선호하는 거죠. 저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가를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저가는 그냥 가격 수준이 낮은 주택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 다이소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다이소의 물건은 저가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저가 물건이 뭐 불량하거나 안 좋은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격 수준이 낮은 물건일 뿐인 거지. 물론 다른 거 비싼 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겠습니다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가라는 말은 옳은 거고 뭐가 틀려버렸습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상향 여가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왜 나타납니까? 이게 딱 보여야죠. 낙후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개발. 이런 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자고요. 자,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주택 여가 과정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까? 뭘 묻고 있어요? 여가 과정에 원인을 묻고 있잖아요. 원인. 그러면 항상 시험은 하향 여가예요. 하향 여가는 항상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이건 기본서 1000번을 봐도 없는 문구예요.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지.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 그러면 자, 속없이 어떤 분이 이래요. 야, 노동자 계층들도 좋은 주택에 거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요. 노동자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제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소득에서 뭔가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낸 주택이 결국 뭐라는 거야. 그렇죠. 노후화돼서 비어있는 고소득층의 주택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면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면 주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주거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주택 여부에서는 하이라이트예요.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로 현재보다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할 때, 즉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하향 여가가 나타나는데, 하향 여가가 나타나면 결국 보다 나은 주택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향 여가를 통해서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제 질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암기해야겠다. 얼른 찍어봐. 얼른.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찍고 가겠어요. 하향 여가의 원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30회 최근이야. 작년 문제야. 자, 스탑. 자, 풀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주택의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 자, 주택 여가 현상으로 저소득층은 보다 나은 주택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구의 이동. 저소득층이 가구의 이동을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아주 그냥 자세히 다 설명할 거야. 궁금한 것들. 자, 가구의 이동. 자, 저소득층이요. 고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옷은 이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저소득층의 가구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가구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의 여가 과정에는 주택의 질적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가구의 이동,
저소득의 이동, 고소득층의 이동 이런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논점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질문을 주니까 제가 설명한 것뿐이지. 그 다음에 자 오히려 어디가 논점입니까? 저는 2번을 딱 봤더니 논점이야. 왜? 뒤를 봤더니 상향여가라고 한다. 그럼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하향이냐? 상향이냐?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자고요.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자 하위 계층의 사용.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 현재 주택을 사용합니다. 저소득층이 현재 주택을 사용합니다. 동생이 현재 옷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하향 여가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다고. 자, 그 다음에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공가가 있어야 여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집이 비어야 이사를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X. 주거분리는 소득 계층의 즉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니까.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었어요. 저급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상향여가의 원인인 것이죠. 상향여가의 원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뭘 또 묻고 있습니까? 자, 항상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필요해졌을 때 하향여가가 나타나고 저급주택의 수선이나 재개발이 일었을 때 상향여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요 밑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문구가 아주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주택의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택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도 있고 가구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자, 매일하는 이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봤는데 할만합니까? 할만 안 합니까? 할만해. 요 정도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취침하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하나 딱 듣고 이렇게 취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